썰챗. 불 켜진 집. 나는 깡시골에서 서울에 상경한 뒤 취직해서 혼자 살고 있다. 오랜만에 고향 친구가 놀러 오게 되어서 퇴근하고 만나 내 자취방으로 함께 가게 되었다. 다 왔어. 좀만 더 가면 도착이야. 여기가 너가 사는 동네야? 꿀, 도시녀. 지내기 괜찮아? 적응했어? 도시 생활이 나한테 훨씬 잘 맞는 것 같아. 솔직히 말해서 우리 고향은 너무 깡시골 촌동네였잖아. 그렇긴 하지. 지금 같은 밤이면 시골은 불도 다 꺼지고 진짜 깜깜한데 서울은 여기저기 불이 다 켜져 있어서 밝고 안심돼. 진짜 불 켜진 건물이 많긴 하다. 맞아. 저 아파트도 불 다 켜져 있고 저 건물도 불이 다 켜져 있고 그리고 저기 내 자취방에도 불이 켜져 있잖아. 뭐라? 이해하면 무서운 이야기 해석 공개. 직장에 출근했던 주인공의 집에 불이 켜져 있다는 것은 지금 누군가 집에 침입했다는 것이다. 수영장 벽. 엄마랑 수영장이 딸린 호캉스를 왔다. 나 그럼 수영하다 올게. 그래, 엄마는 밖에서 쉬고 있을게. 조심해야 돼. 이날따라 수영장에 사람이 별로 없어서 너무 좋았다. 물안경을 깜빡하고 오는 바람에 눈을 감아야 했지만 수영은 가능했다. 그런데 눈을 감고 수영하다 보니 수영장 벽에 머리를 부딪혀버렸다. 아야야. 무슨 일이야? 괜찮아? 수영장 벽에 머리 부딪힌 것 같은데 괜찮아. 하지만 엄마는 엄청 걱정하시면서 나를 병원에 데려갔다. 이해하면 무서운 이야기 해석 공개. 주인공이 머리를 부딪힌 순간 보인 장면을 정지해보면 수영장 벽이 아니라 여자애가 보인다. 사실은 수영장에 있던 여자애와 머리를 부딪힌 것이었다. 그 순간 기절한 그 아이는 익사해버렸다. 아빠와 바다. 어릴 때 엄마가 집을 나가버려서 난 아빠와 단둘이 살고 있다. 이번 달도 생활비가 모자라네. 우리 집은 가난해서 방학에도 어디로 놀러 가본 적이 없었다. 아들, 이번 방학엔 같이 바다 가자. 수영 가르쳐 줄게. 엥, 진짜? 바다? 갑자기 아빠가 바다에 가자고 해서 놀랐지만 너무 기뻤다. 아빠와 둘이 기차를 타고 바다로 갔다. 우와, 바다다. 바다에서 아빠가 비싼 회도 사주셨다. 진짜 맛있다. 이제 수영하러 가자. 아빠는 엄하게 수영을 가르치려고 하는지 나를 가차없이 몇 번이나 바다로 던졌다. 난 수영을 전혀 할 줄 몰랐기에 너무 힘들었다. 하지만 나도 필사적으로 손발을 움직이다 보니 어느새 수영할 수 있게 되었다. 아빠 덕분이었다. 표를 한 장 더 사야겠네. 이해하면 무서운 이야기 해석 공개. 생활비에 쪼들리던 아빠는 처음부터 아들을 죽이기 위해 바다에 데려갔다. 아빠는 수영을 가르치는 척하며 아들을 물놀이 사고로 위장해 죽이려고 했지만 실패했다. 그래서 돌아가는 기차표가 한 장밖에 없던 것이다. 경찰 방문. 내가 사는 아파트에서 살인사건이 일어났다. 범인이 아직 잡히지 않았다고 했고 그 때문에 아직 수사가 한창인 것 같았다. 경찰입니다. 수사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이 근처에서 수상한 사람 못 보셨나요? 그러고 보니 며칠 전 엘리베이터에서 검은색 후드를 푹 눌러 쓴 남자가 좀 수상했던 게 기억났다. 그런데 여기서 그 얘기를 하면 같이 CCTV도 보러 가야 할 것 같고 뭔가 귀찮고 시간이 오래 걸리게 될 것 같았다. 아니요, 못 봤어요.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협조 감사합니다. 경찰은 곧 돌아갔다. 최근 야근이 많아서 피곤했던 나는 바로 잠에 들었다. 며칠 후 그 범인이 잡혔다고 뉴스에 보도되었다. 썰채동 아파트 살인사건의 범인이 검거되었습니다. 이해하면 무서운 이야기 해석 공개. 같이 엘리베이터에 탄 수상한 사람이 살인사건의 범인이었다. 뉴스에 공개된 범인의 얼굴을 자세히 보면 집에 왔던 경찰과 동일한 사람임을 알 수 있다. 범인은 주인공이 자기 얼굴을 봤다면 죽이기 위해 경찰로 위장하여 집에 갔던 것이다. 손님의 전화. 나는 낮에는 택시, 밤에는 배달 알바를 뛰고 있다.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신혼이기 때문이다. 여보세요? 자기, 일하고 있어? 응, 일하고 있지. 자긴 밥 먹었어? 아니, 아직. 이따가 친구랑 만나서 점심 먹기로 했거든. 아, 그래? 친구랑 만나서 맛있는 거 먹어요. 설채동 61번지로 가주세요. 기사님? 네.
썰채동 61번지요? 네, 출발합니다. 서윤아. 아, 깜짝아. 운전하다 실수하셨나봐. 금방 갈게. 사랑해. 나는 손님을 목적지까지 잘 바래다 주었다. 그리고 손님이 집에 들어가자 나도 집 문을 열고 따라 들어갔다. 이해하면 무서운 이야기 해석 공개. 손님의 전화 상대는 바로 택시기사의 아내였다. 기사는 손님이 자신의 집 주소를 말하고 통화하며 아내의 이름을 말하자 이를 눈치채고 충격으로 급정거했다. 기사가 일을 나갔을 때마다 아내는 집에 남자를 초대해 바람을 피우고 있던 것이다. 물귀신. 여름방학이 되어 엄마 아빠와 계곡에 놀러갔다. 여기 꽤 깊은 곳이니까 조심해야 해. 아, 괜찮아. 이지. 나는 어릴 때부터 수영을 잘해서 무섭지 않았다. 여기서 작년에 여자애가 빠져 죽었다고 하니까 얕은 데서만 놀아. 네, 알겠습니다. 대체 누굴 닮은 거야? 당신! 신나게 수영을 즐기고 있었는데 갑자기 비가 많이 오기 시작했다. 그리고 순식간에 계곡물이 불기 시작했다. 비 온다! 가자! 네. 나는 어쩔 수 없이 엄마 아빠를 따라 나갔다. 아, 별로 놀지도 못했는데. 작년에 물에 빠져 죽었다는 여자의 귀신이 나타난 것이다. 왜? 빨리 와. 나는 헐레벌떡 부모님을 쫓아가 차를 타고 무사히 집에 돌아갔다. 이해하면 무서운 이야기 해석 공개. 물에 빠진 여자애는 귀신이 아닌 진짜 사람이었다. 주인공이 주변 어른들에게만 알렸어도 구할 수 있었지만 물귀신인 줄 알고 도망가는 바람에 죽게 되었다. 좋은 것. 동생과 집에서 술래잡기를 하고 있었다. 잡았다. 그런데 놀다 보니까 배가 아파졌다. 잠깐 타임. 나 화장실 좀 갔다 와서 다시 놀자. 그런데 동생은 계속해서 소리를 지르고 있었다. 아, 좀 기다려. 타임이라니까? 여동생은 엄청 재밌었는지 내가 화장실에 있는데도 술래잡기를 계속하고 있었다. 아, 왜 저래? 그런데 화장실 문 앞쪽에 이상한 것이 떨어져 있었다. 엥? 이게 뭐지? 이해하면 무서운 이야기 해석 공개. 주인공이 주운 것은 여동생의 손가락이다. 문을 닫을 때 소리를 자세히 들어보면 뼈가 부러지는 소리가 들린다. 화장실 문을 쾅 닫을 때 문틈에 낀 여동생의 손가락이 절단되었던 것이다. 사라진 아이. 아이를 데리고 가족여행을 가고 있었다. 휴게소에 들렸는데 여름 휴가철이라 그런지 사람들이 바글바글했다. 나 담배 좀 피우고 올게. 엄마, 나 화장실 좀 급해. 그래, 빨리 다녀와. 아이가 초등학교 5학년생이다 보니 같이 화장실을 가기는 뭐해서 혼자 보냈다. 화장실은 우리가 차를 세운 곳 바로 앞에 있었다. 그런데 화장실 입구 쪽을 계속 쳐다보고 있었는데 아이가 20분이 지나도 화장실에서 나오지 않았다. 마침 남편이 돌아오길래 화장실에 가서 아이를 좀 찾아보라 했다. 그러나 화장실에 아이가 없다는 것이었다. 귀신이 곡할 노릇이었다. 얘가 진짜 어딜 간 거야? 이해하면 무서운 이야기 해석 공개. 엄마는 옆 검은 차 안에 있는 아이가 자신의 자녀임을 깨달았다. 사실 아이는 혼자 화장실에 가자마자 납치되었고 납치범은 아이를 기절시킨 후 머리를 밀어버리고 다른 옷을 입혀서 바로 옆에서 지나가도 부모가 알아보지 못했던 것이다. 마지막 생일. 나는 여친의 생일을 축하해주기 위해 빅 이벤트를 준비했다. 여친은 광대 공포증이 있다. 광대를 보면 도망치거나 무서워하는 공포증이다. 나는 여친의 집에서 미리 생일 파티 준비를 해놓고 무서운 광대로 분장한 다음 놀래켜줄 생각이다. 여친이 집에 들어오기 위해 도어락 키패드를 치는 소리가 들렸다. 오! 들어온다. 여친은 너무 놀란 건지 바로 집을 뛰쳐나갔다. 나는 그 모습이 너무 웃겨서 빵 터졌다. 하지만 그날이 여친의 마지막 생일이 되었다. 이해하면 무서운 이야기 해석 공개. 여친이 집을 뛰쳐나간 뒤 소리를 자세히 들어보면 비명과 함께 자동차에 쿵 부딪히는 사고 소리가 들린다. 여친은 급하게 집을 뛰쳐나가는 바람에 차에 치여서 죽어버렸다. 범인은 누구? 수영장에 놀러 갔던 9살 여아 B양이 사망한 채로 발견되었습니다. 썰챗.
엄마와 언니와 함께 수영장에 놀러왔던 비양은 얼마 후 물에 축 처진 채로 떠올랐다. 안전요원이 비양을 발견해 즉시 인공호흡을 곧바로 실시했고 의식이 돌아왔었다. 그러나 병원으로 옮긴 뒤 비양은 사망했다. 겉으로 보기엔 수영장에서 익사사고가 발생한 듯 보이지만 이 사건은 살인사건일 가능성이 크다. 시신에 익사했을 때 나타나는 특징이 없기 때문이다. 이 중에 9살 비양을 죽인 범인은 누구일까? 비양의 엄마, 두 딸을 데리고 수영장을 갔다. 안전요원이 우리 딸을 너무 늦게 발견했어요. 비양의 언니, 평소 비양과 사이가 좋지 않았다. 수영장에서 동생이 엄마가 나만 마시는 거 줬다 이러고 자랑하길래 엄청 약 올랐었어요. 안전요원, 이 안전요원이 근무한 동안 사고가 한 번도 없었다. 수영장에서 애를 건진 즉시 인공호흡을 실시했고 의식이 분명히 돌아와서 제 말귀도 알아들었었어요. 이 중 범인은 누구일까? 이해하면 무서운 이야기 해석 공개. 범인은 엄마였다. 이 이야기는 김해에서 있었던 사건이다. 사건 하루 전날 둘째 딸 사망보험에 가입한 엄마는 수영장에서 둘째 딸만 따로 불러 독극물을 넣은 음료수를 주며 말했다. 이거 너만 혼자 몰래 먹어야 돼. 우와. 처음엔 경찰들은 단순 익사 사건으로 처리하려다가 부검 후 독극물 소견이 나와서 사건의 진상이 드러났다고 한다.